회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에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해도 성공률이 높겠다.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부동산으로는 성공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중하니까 잘하는 네.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덥석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군데를 비교를 해보고 가장 나은 선택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돈이 되게 많지 않아요. 종잣돈이. 맞아요. 비슷하게 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이 좀 더 많이 오르고 빨리 오르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투자를 해봤자 1년에 많아봤자 뭐 한두 번 정도잖아요. 그리고 계속 종잣돈을 불려가지고 투자로 불린 금액을 또 재투자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투자부터 신중하게 정말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동산 종목을 바꿔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중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됐고, 이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현금 흐름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또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세금 폭탄을 네. 몸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유연하게 회피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저는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때 시기마다 상황에 맞게 이제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지식산업센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아파트는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지사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회사라고 보면 돼요. 회사원들이 모여 있는 곳. 네. 지사는 대출이 많이 나오나요? 뭐 70에서 한 90%. 그러니까 실사용하면은 90%까지 나오는데 네. 요즘에 보니까는 담보 가치가 높은 곳은 90% 이상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현재로서는. 듣긴 들었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월세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훨씬 낫죠. 5억짜리 지산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80% 대출 받는다고 치면은 네. 1억이고 네, 90% 대출 받으면은 이제 5천만 원 플러스 부대 비용이 더 드는 거네요. 부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아파트 투자하고 다르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매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냈다가 그 이제 내도자분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조기 환급이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시 받는 돈이긴 하지만 사실 첫 투자금이 조금 센 거는 사실이죠.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죠. 일시적으로는. 그럼 지금 어디를 사야 돼요? 지금요? 이거 이제 썸네일 각.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큰 맥락으로 보면은 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있고요. 매매가 차이. 그렇죠. 이제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네. 성수, 은정, 영등포가 좀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월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은 이 경기도 쪽에 이제 외곽에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이게 월세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상품성이 뭐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임차 수요가 많은 곳에 있는 지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실 위험이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실 위험이 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도도 좀 어렵고요. 만약에 네. 임차인이 나가면 다시 임차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면은 사실 남는 게 없죠, 실질적으로. 네네. 네. 마음만 아프죠. 주변에도 지산 입주 물량도 확인해 보면서 공실 위험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교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 역세권 뭐 정말 좋고요. 네. 만약에 역세권이 아니라 그냥 버세권. 버스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광역버스인데 광역버스가 바로 지산 앞에 오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버스 정류장이 네. 지산 옆에 있냐. 역세권이 제일 좋지만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버세권 정도는 되어야 어허. 출퇴근이 좀 편해지잖아요. 출퇴근이 어려우면은 정말 회사 다니기 싫을 거예요, 맨날. 그쵸. 네.
그러면 지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축 이미 지어진 거고 네. 하나는 이제 분양권이 있잖아요. 분양권 네네네, 상태로 있는 맞습니다. 거. 이거는 이제 두 개 다 투자해 보셨으니까 네네네. 어떤 게 더 좋나요? 지금 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은 어렵고요.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본이 적게 들긴 해요. 계약금 한 그래요? 10% 정도만 있으면은 투자가 가능한데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도 좀 필요는 하긴 하죠.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 무이자예요. 그래서 그 잔금 할 때까지 사실 10%의 금액만 있으면 보유가 가능하고 네. 또 중간에 또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랑 되게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아파트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기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권보다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기축 투자를 좀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기축이 구축이죠. 이미 지어진 거. 그러니까 기축을 이제 이미 지어진 걸로 해요. 이 기축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요? 분양권 보면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지를 보면요. 네.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사실. 아,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거를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임대료까지 계산을 해보면 평당 임대료 계산해 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지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세 차익을 기대해보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얼마 전에도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로 이제 저한테 말씀 주신 분이 계시는데 처음 들어보는 지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6개월째 지금 공시이라고. 이거 어떡해. 근데 그분은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단순히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지, 뭐 교통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셔야 한다. 근데 우리 아파트 투자할 때도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지산도 똑같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가면 큰 코 다친다. 그렇죠. 잘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은 되어야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잖아요. 네. 도광솔님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리스크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실이죠. 공실이 기간이 오래된다고 하면은 맞아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차라리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그냥 공실이 될 수도 있겠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1년 이상,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완공되고 나서 이제 1년 이상 공실이 날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관리비랑 대출 이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1년에 한 예를 들어서 1,500 정도 나온다. 이러면은 프리미엄 1,500 더 주고 산다.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생각해야 게 되는구나. 좋죠.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지산 안에서도 공실이 너무 많아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안 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매매가가 올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실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네, 그렇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주세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또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월세가 딱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이제 보통 회사에 다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매달 따박따박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월세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낼 돈, 누구나 그렇듯 내는 돈은 까먹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내야 할 잘 돈은. 까먹으시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초반에는 몇 번 사실 부드럽게 연락을 드려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월세 계속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예약 이체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간단한 소소한 팁인데 그냥 세금 계산서를 매달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한 2, 3일 전에 월세 받기 한 2, 3일 전에 청구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메일로 네. 그 저랑 그 임차인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이제 월세를 낼 시기가 됐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세요. 그럼 네. 그걸 보시고 이제 월세를 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월세를 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공실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공실에 대한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중개소에 가서 수장님께 여쭤보면은 대략적으로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가셔야 돼요. 아,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네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 공실이 요즘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를 하십니다.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월세 매물이 나와요. 물론 중복된 것도 있긴 하지만 잘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내가 한 공실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다 판단이 좀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입주한 지산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감이 오는 거죠. 그 아파트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파트도 그 공급 물량과 미분양이 중요하듯 이제 지산도 이제 공실 이런 거 되게 조심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즐겨 찾아서 보는 사이트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11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평당 가격도 나오고 실거래 가격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보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인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돌다리 100번 두드리고 다니는 도반솔님은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투자를 하시는군요. 1000번 두들겨야죠. 그래야 좀 두들겼다. 밤솔님 블로그에 가보면은 네. 그 돌다리를 100만 번 두드리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정보들이 있으니까 밤솔님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면 되고,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면 실패한 적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돌다리를 1000번 두드리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없구나. 하지만 저도 있죠. 완전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을 때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했다가 초반에 도반솔님 알게 됐을 때 그 당시에 맨날 오피스텔 뭐 이러면서 이랬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거 오피스텔이 입지도 좋은 곳인데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어야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파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방색에 화장실 2개. 네. 저는 이제 방색에 화장실 2개가 아니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육아도 하시고 이렇게 유튜브도 오시죠? 저는 주로 새벽 시간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시간을 최소한 2-3시간 정도 한번 내서 저만의 생산활동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잘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분들 제 주변에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는데 진짜로 열심히 사시고 시간도 이제 분 단위로 쪼개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네네. 그중 한 명이 이제 밤술님이 아닐까 싶네요.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사람이 좀 여유롭게 좀 살아야지 좀 이렇게 유튜브도 한번 좀 떡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도반술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유튜브도 떡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